네, 안녕하세요. 원인학원 손민입니다. 오늘은 2028 서울대 입학 개편에 대해서 저번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거, 이제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서울대 입학 개편을 보면은 다면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 보면 2028년에 대입을 보는 작년에 예비 고1이었던,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됐죠. 오늘 3월이니까 이제 이 친구들 중간고사를 보겠네요. 중간고사를 보는 이 친구들이 보면 입시판이 바뀌었다 보니까 고교 선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 2028년 입시안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끝판이 아니었냐. 그걸 분석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원래 1년 동안 나오는 데이터, 중간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5등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에 있는 세특 같은 내용들, 그게 어떻게 1년 동안 데이터가 쌓일지를 지켜보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2, 중1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특히 보면 가장 큰 선택이 뭐냐, 그러면 특목고를 갈지, 일반고를 갈지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대 입학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수능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2028년에 보면은 서울대 입시안을 보면은 수능이 사실 별 볼 일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요즘 보면 어떻게 지금하고 2028년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현재를 보면 학생들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내신 시험을 보다 못 보면 뭐 하죠? 그렇죠. 수능으로 가면 되죠. 수능으로 가서 이제 정시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서울대 의대가 135명인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60%는 수시로 가죠. 그리고 40%는 뭐 합니까? 정시로 가죠. 수능만 잘 보면 40%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서울대 의대 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수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가서 할 수 있는데, 2028년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시도 보면 직윤이라는 게 있고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로 보면 일반 전형 직윤 애들도 뭐냐 하면 수능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3합 7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직윤을 추천받더라도 서울대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수능이 중요하죠. 일반 직윤에서도. 그리고 여기 뭡니까? 정시를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능과 관련된 인원을 따져보면 한 55%에서 한 60%가 이제 수능을 가지고 간다.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2028년 입시안을 나오는 걸 딱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 그러면 직윤에서 봤던 수능 체제가 없어져요. 그 수능이 이제 한 15% 정도 보는 영향을 가진 서울대 입학생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 서울대 의대를 본다면은 서울대 직윤 인원 뭐 30명인가요? 뭐 그 인원 중에 수능 체제 없으니까 수능을 안 봐도 돼요, 얘들아.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는 40%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수능을 살아있냐? 이것도 수능을 살아있지 않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40%로 뭐냐 하면 지금 보면은 정시에서 수능 전형이 있고 수능으로 가는 일반 전형이 있고 그다음 직윤이 또 있어요. 정시에 40% 안에서. 근데 현재 비율로 보면 이게 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 40% 수능 보는 애 중에 7명은 수능으로 가고 1명은 지역 균형 뭐 이렇게가 가는데, 서울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그러면 정시에서 마저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걸 늘리겠대요. 그 직윤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7대 1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말들이 5대 1까지 늘리니까 사실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따져본다면 한 30%에서 3% 정도만 수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다 더 수능이 왜 무력화되냐 그러면, 그럼 수능 점수를 내고 난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28년 입시안을 보니까 서울대에 가겠다면 수능을 내고 난 다음에 1차로 세배수를 선발해요. 세배수를 선발하는데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간다면 그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능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과, 통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합산한다는 거예요. 등급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영어 빠지겠죠. 영어는 최저니까 빠지겠고 통사, 통과, 그 다음에 수학, 국어를 합쳐서 합이 얼마예가 이렇게 뽑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세배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뭘 보냐 하면 세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선택했던 고교학점제 나오는 그 공통과정, 일반 선택과정,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정, 융합 선택과정 이 생기부를 세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3대 1이. 그러니까 요게 몇 프로냐 하면 40%고 수능이 60%인 거예요. 수능도
등급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됐다? 지금으로 비교하면은 지금의 수능의 한 3분의 1 정도로 약화되니까 수능은 게임 오버. 이게 보면 서울대 입시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휘문고 사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0.6대니까 휘문고 갔다? 정시로 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수시가 60%인데다가 그 휘문고에서 그 지역 균형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최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조금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학교랑 똑같이 가서 먼저 그럼 추천을 받아서 그냥 면접으로 이제 뽑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직윤. 그리고 일반 전형은 또 뭘 만들어내는 하면 서울대학교 SUN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답이 없는 한 35분, 지금 예시 문항을 보니까 한 35분에서 40분 주고 수학이 좀, 뭐 과마다 틀리겠지만 아마 수학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의대 간다면. 그리고 과학 면접도 있겠죠. 열린 질문을 계속해서 학생의 어떤 뭐냐 하면 끝까지 그의 사고 능력 그리고 내지는 학업 역량을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오니까 요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될 문제도 아니고 수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 애들이 몇 프로? 맞죠? 60%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아까 수능이 무력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가면 서울대학교를 생각하면 수능이 이제 무력화되니까 수능을 안 해고 고교학점제에 맞춰가지고 생기부 열심히 만들고 세특 만들면 되겠네. 근데 이게 또 힘든 게 바로 뭐냐 하면 서울대는 워낙 서류 면접에 대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겠죠. 입학사정관들이 가진 노하우라든지 엄청난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입시이기 때문에 서울대만이 가진 입시에 대한 툴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고대는 또 성격이 틀려져요. 명문대 내에서도. 그래서 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논술 전형을 그래서 부활시켰고 면접을 좀 무력화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대는 어떻습니까? 논술도 있고 학생부 종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전형들을 세밀하게 설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고대 밑에 라인에서는 수능을 또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여기처럼 수능을 합산으로 해가지고 합 등급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수능을 또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가 2028년 입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대 중심에 보면 수능이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연대도 약간 중립일 것 같고요. 고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수능이 또 중요한 거죠. 서성한 라인도 중요하죠. 그러면 의대 라인도 수능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내겠다는 문제는 약화됐지만은 학교별로 단위별로 사대학에 따라가 수능의 어떤 존재는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대학별로 보면 조합으로 간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선택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자사고 갈까? 서울대 간다면 또 틀릴 거고. 그래서 특목고 외고를 갈까?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 이과를 갈까? 이 조합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광역 자사고 휘문고나 중동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따다 보니까 일단 결론이 내린 건 뭐냐? 그러면 수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어떻게 해요? 어느 합산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 힘을 뺏는 학교. 그런 학교가 보면 대치동에 보면 수시에 대한 전통이 있는 학교도 있죠. 중동고라든지 단대부고 같은 학교들이 이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단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중동이 이제 많이 선택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산도 좋은 대안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 선택은 뭐냐 하면 어머님들은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집 가까이서 보면은 그 생기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어머님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목자 사고 안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집 근방에 있으면서 그것도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역량면접평가 같은 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도 대치동에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선택 전략은 기존의 정시는 약화되고 의대를 가도 그렇고 서울대를 가도 그렇고 서울대 기준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복잡한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딱 이런 어떤 대안은 나오지 않는데 올해 1년 동안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특히 고1이 이제 하여튼 샘플이 됐어요. 이 학생들이 보면 5등급 제한에서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이 느꼈는 그 교과 세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 내년까지 또 진행되는 거 봐야 되겠죠. 일반 선택할 때 어떤 과목 선택하냐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할 때 어떤 과목 선택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중3들은
그 1년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특목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성한 라벨이나 일반적인 학과를 가고 이제 좀 요즘 보면은 취업 전선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보면 전공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도 제가 볼 때는 수능보다는 다른 어떤 영역을 많이 평가하는 식으로 서울대 따라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인기 학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고교학점제랑 어떻게 결합할지도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는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의대가 지금 원래 이제 발표나는 거로 보니까 아마 정원이 원래 늘렸던 정원을 다 줄여서 원래 인원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도 이제 재편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입시안을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전공도 30% 되기 때문에, 영양평가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학생의 어떤 그거에 따라 가지고 특히 입시에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학 개편의 다면적 영향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편의 주요 내용, 두 번째, 다른 대학의 예상 변화, 세 번째, 고교 선택 전략, 네 번째, 학생들이 미치는 영향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